자, 오늘 3월 12일 마감식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전 시황을 못 보내드렸는데 컴퓨터가 좀 맛이 갔어요. 모니터를 4개 꼽아놓고 프린트 꼽혀있고 외장형 하드 3개 꼽혀있고 이것저것 많이 꼽아놨더니 컴퓨터가 좀 들들들 거리기 시작하는데 컴퓨터 바꿔야 될 때 됐나 벌써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스타하다가 이제 잘 끝나고 밤에 이제 심심할 때 스타 한 판씩 하는데 요즘 안 하다가 하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한 아시아 서버에서 그래도 승률 한 7할 정도 찍었었거든요. 한참 할 때. 한 십몇 년 전이죠. 근데 지금은 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스타하다가도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좀 바꿔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장전 시황 못 보내드려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 보내드리고, 일단, 오늘 우리 시장 괜찮았습니다.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하고 일본 시장 잘 갈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오히려 그럴 때 우리 시장 봐야 된다. 왜냐? 유럽 시장도 사실은 전고점 넘고, 유동성 강세 전고점 2021년 말과 2021년 초. 근데 우리 시장은 못 가는데, 사실은 우리 시장 경기가 물론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유럽이라고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만 못 가기 때문에 신규 접근한다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 시장이 메리트가 있다. 어차피 물론 남들 갈 때 우리 시장에 가는 게 제일 좋은 결과였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안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를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잘 가는 일본이나 미국 시장 쫓아가는 경우가 있고 안 가는 우리 시장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있는데 저는 비중 확대 전략이 맞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을 볼 때 대형주도 있고 소형주도 있고 중소형주도 있고 여러 포트폴리오를 짜지 않습니까? 근데 글로벌 외국인들 같은 경우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부르지만 외국 기관들 아닙니까? 외국 기관들 같은 경우도 전 세계를 상대로 포트폴리오를 짤 거 아닙니까? 근데 먼저 간 종목들이 있으면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안 간 종목들의 포트폴리오를 편입하고 비중을 늘릴 거 아닙니까? 액티브 펀드는 그렇게 움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유럽 시장도 사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고점을 돌파한다면 우리 시장도 정고점은 최소한 돌파할 수 있다. 2,700대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2,700대만 돌파를 해준다면 올해 상반기에 3,000 볼 수 있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돌파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오히려 좋은 종목들 비중 늘리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스닥 이건 니케이네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은 연이틀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21선 깨지지 않고 아직 추세는 꾸준히 우상향입니다.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니케이 같은 경우는 잠깐 반등했다 좀 21선전 깨졌는데 저는 뭐 휩소가 나오고 바로 다시 복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추세가 깨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시장이 그래도 요 며칠 상가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점입니다. 보시면은 그래도 요 며칠 니케이가 한 4일 동안 빠진 거에 비하면은 우리 시장 그래도 한 4일 동안은 뭐 그렇게 올라간 건 없지만 그나마 견조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자리 2,700대만 돌파해주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보고 있다라 말씀드리고 싶고 외국인 수급 양호하고 오늘 같은 경우 현물에서 3,900원 팔았지만 선물에서 5,200원 샀기 때문에 양시장 합치면 그래도 1,500원 정도 매수고 기관이 신나게 팔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양시장 합치면 기관도 한 1,500원 정도 매수했네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수급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계속해서 꾸준하게 외인들 수급은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외인만 좀 기관만 좀 우리나라 기관만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은 상승 하락 종목을 보면은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점이에요. 오늘 상승 종목이 코스피 368 종목, 하락 종목 496 종목이에요. 코스피가 0.83%가 올라갔는데 하락 종목이 130 종목이 더 많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엄청 오늘 많이 올랐죠. 1.57% 올랐습니다. 그러면 통상은 이 정도 올랐으면 양시장 합쳐가지고 2,000 종목 넘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 734 종목, 하락 818 종목,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이런 점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점을 생각해야 되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4종목 상승하고 6종목 하락하면은 대충 시장하고 맞는 겁니다. 근데 오늘 상승 하락 종목을 생각하지 않고 시장만 보니까 와 시장 잘 가는데 내 종목은 왜 떨어지는 종목이 더 많지라고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뒤지기 시작하면은 되게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따라가다가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윗꼬리도 많이 나오고 단기 급등했다가 다시 밀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포트폴리오를 옮기면은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도 있다. 장이 좋은데 나만 손해 보는 경우들도 분명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미국 CPI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 방향성을 정할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예상은 전월보다도 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월간으로 0.4% 정도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 전월에 이제 월간으로 0.3% 상승이었는데 그보다 0.4%, 0.1% 정도가 증가를 한 거고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오히려 0.1% 정도 전월이 이제 0.4% 증가였는데 이번 달은 0.3% 정도 증가로 예상은 이제 0.1% 정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대충 뭐 지난달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옛날에 0.1%, 0.2%에 민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였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 시기가 아니라 금리 인하 시기 각을 보고 있는 때기 때문에 예전보다 CPI에 대한 민감도 좀 떨어지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